(1월 22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5,000피 시대 코스피가 새로운 기록을 써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낸 코스피인데요. 올해 코스피는 4,200선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5거래일이 흐르는 동안 14거래일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5,000포인트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5,000피라는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는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장에서도 동반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좀 더 자세한 시장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의 전반부는 현대차가, 후반부는 반도체 투톱이 이끌어줬습니다. 오늘 장 초반 현대차가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줬고요. 오늘 그만큼 현대차가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로 마감하기는 했지만 후반부에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조하게 이끌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019포인트를 터치해냈고요. 마감장은 4,952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꺾이면서 코스닥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주의 훈풍이 불면서 코스닥 장중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972포인트가 일중 고점이었고요. 950선까지 밀려났었던 코스닥인데 오늘 970포인트 복귀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트럼프 리스크가 다소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을 계속 취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 매도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3천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은 1,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히나 현대차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아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1,5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를 좀 왔다 갔다 했던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매수로 포지션을 확정지은 모습이고요. 오늘 600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1,000억 원 이상 담아낸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로봇의 수혜주는 2차 전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로봇 산업 처음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또 최근에 아틀라스를 공개함에 따라서 산업용 로봇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와 함께 이 로봇 부품주들도 시세 분출이 이어졌죠.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부품단에 굉장히 큰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기대감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급들이 전고체 전지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에서 2차 전지가 얼마나 사용될까요? 사실 이 소요량은 크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기는 합니다. 이 순수 전기차에 2차 전지가 사용되는 용량은요, 한 대당 66기가와트시고요. 이 물류 로봇 한 대에는 최대 5기가와트시가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적은 용량이 사용되게 되고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물류 로봇보다도 더 적은 2차 전지 소요량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에서 이 전고체 전지 수요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점이 주가를 이끈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고체 전지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안전성, 또 충전 속도가 빠르고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다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이 B2C 중심으로 판매가 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높다라는 점에서 전고체 전지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반면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로봇 중심으로 전고체 전지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동안 전기차 캐즘에 눌려왔던 2차 전지주들인데 이 ESS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한 차례 기대감을 모아갔고요. 또 로봇에 따라서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분 2차 전지의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들 또 전고체 전지 밸류체인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종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한농화성도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낸 모습이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18% 급등하면서 역시나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에코프로는 10%대 급등, LG에너지솔루션은 5.7%의 오름세 보여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2차 전지 그동안 다시 한번 소외가 됐었는데 다시금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업은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월 22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필승입니다. 네, 드디어 코스피가 5,000피를 돌파해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포인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드디어 코스피가 장중에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찍었죠. 물론 뭐 장 막판은 좀 밀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5,000포인트 정부가 말씀하셨던 그 5,000포인트는 일단 찍긴 찍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동반 강세였죠.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코스피를 좀 끌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강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이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의 엄청난 이 강세를 통해서 코스닥에 좀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좀 강했던 이유가 미국 증시도 오늘 강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반도체적인 면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젠슨 황이 AI는 이제 국가 인프라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하면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탁구 효과죠. 유럽 관세 철회와 그다음에 그린란드 무력 이 사용을 일축을 하겠다. 다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알죠? 약간 이런 가능성은 조금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도 그리고 니케이라든지 대만 가권도 전부 다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거 이제 5,000포인트는 딱 침을 발라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조정 또 반등, 조정 반등 이런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오늘 쉬고 내일 가고 오늘 쉰 종목 주도주가 내일 또 반등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좀 잊혀져 있는 주도 섹터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조선이 지금 기억에서 잊혀졌죠. 요즘에 하도 로봇 자동차가 막 강하고 오늘 또 2차 전지가 월요일도 강했고요. 잠시 이틀 조정받고 오늘 다시
강세를 줬는데 조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조선 또 조정폭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이 조선에 대한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하신다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등락은 지속될 수 있다. 이 주도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들 짚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필성 파트너님은 어떤 섹터 눈여겨보고 계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캐즘의 늪을 건너 반등의 신호탄으로 네, 오늘 이슈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는 로봇의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 가져갔거든요, 전문가님.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2차 전지가 굉장히 조용할 때 또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그만큼 오늘 자리에서도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포착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2차 전지 앞으로 어떻게 보실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예전에 한 달 전, 한 3주 전부터 해서 2차 전지 장비주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PNT라든지 신흥 SEC 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시세 분출 나왔고 이제부터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똑같아요. 쉬고 있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예, 쉬고 있으니까. 2차 전지는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 이제 2023년도에 한창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붐을 막 일으켰잖아요. 그때 막 사시던 분들은 2년을 고생하셔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랑 2차 전지가 지금이랑 다릅니다. 그때는 오로지 하나 봤어요. 전기차. 그거 하나가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라는 이 거대 산업 자체에서 모든 게 지금 파생이 되는 거예요. 로봇, 자동차 손잡고 있고 갑자기 조선이 또 뭡니까? AI랑 손잡고 로봇이랑 손잡고 방산도 갑자기 로봇이랑 손잡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깍지 끼고 다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모멘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 미국 정책과 중국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크게 이제 눈여겨봤던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로봇적인 부분도 있어요. 피지컬 AI의 어떤 그런 확산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이 로봇 자체가 굉장히 고출력 이 배터리를 요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NCM 계열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서 그쪽으로 또 돈이 몰릴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정말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밴드에다가도 올려놨어요. 기사 하나 올리면서 제 리포트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이 현재 뭡니까? 전기 추진선 그리고 하이브리드 선박을 이제 건조를 하려고 하고요. 그쪽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조용하게 시작을 했는데 선박 한 척에 이제 전기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용량이요. 전기차 수천 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선도 배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3사가 ESS, 선박용 ESS라든지 또는 전기 추진 시스템 이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국제 회사 기구에서 탄소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향후 10년 안에 이 전기 선박, 이 전기 선박에 대한 시장이 10배 이상 커질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배터리라는 거는요. 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로 시작을 했던 것이 로봇이 됐고 이제 이게 조선으로 갔고요. 이제 조선에서 또 어디로 가겠어요? 방산으로 가겠죠. 방산도 자율주행 막 전차 생길 거고 로봇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도 반드시 배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AI라는 이 산업에서 전기차를 제외하고 이 전반적인 주도 섹터로 이제 배터리는 꼭 필수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정필승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조선 부분에 있어서도 K배터리를 좀 기대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기 추진선이라던가 하이브리드 선박 관련해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PNT 종목으로 좀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정말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도 한 6% 안팎의 상승률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후속적인 시세 분출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 뭐 LG 엔솔을 가져와야지 왜 LG 화학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철저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배터리 자회사를 두고 있다. 첫 번째로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라는 비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 회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뭐 LG화학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종목 다 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두 종목 다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PBR로 봤을 때 한 배가 안 되고요. 상방이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이후로 계속 밀렸다는 거고요. 이제 반등을 지금 현재 주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건데 좀 구조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먼저 SK이노베이션입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8조 5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SK온이죠. 자회사인 이 SK온이 비상장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IPO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지금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상장이 되게 되면 이 몸값이 거의 SK온이 30조에서 40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딱 놓고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자체에서 SK온에 대한, 즉 배터리에 대한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상장했을 경우에는 이게 엄청나게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에서 엄청난 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SK온이 흑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흑자가 이제 보이냐 이거죠. 그런 흑자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현대차 조지아 공장과 포드 테네시 공장이 이제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주 잔고가 올해에 이제 매출액 찍힐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보조금 이 세 공제만 해도 올해 한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입금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흑자 전환 실적도 이제 바뀌고 SK온이 또 IPO가 된다면 결국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 SMR 쪽으로도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SK이노베이션이. 즉 그 테라파워죠. 미국의 테라파워 한수원 여기에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SMR 쪽으로도 지금 간다. 결국에는 SMR 거기다가 배터리 거기다가 정유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LG화학인데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지 않습니까? 지분율이 78%입니다. 그것도 2% 정리해서 78%예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상향할 때마다 결국 LG화학도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원래 LG화학이 LG 에너지 그 솔루션의 의존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도요타라든지 글로벌 완성업 차에 또 그 직공급이 또 늘어나면서 또 개별적으로 또 실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LG 지주사에서 또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올 상반기에 완전 소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계열사인 LG화학에 대한 그 밸류업도 저는 진행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과 LG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특히나 SK 이노베이션은 SMR 관련해서도 좀 투자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LG화학의 경우에는 역시나 LG 엔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 한방이 있는 종목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한방이 있을까요? 역시 잘하시는데요. 제가 한방을 좋아합니다. 한방을 좋아하는데 그게 논리가 있는 한방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사실은 두 개 다 하고 싶어요. 두 개 다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은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픽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MR적인 부분, 그리고 정유적인 부분, 그리고 배터리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종목 전체로 따놓고 봤을 때도 SK 이노베이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SK온이 상장을 하지 않았다. 이게 상장이 되면 그렇죠. 그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하고요. 차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은 뭐 그래요.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이런 거 다 이제 뭐 다 있습니다, 그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LG화학인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BPS와 PBR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이 지금 보면 대략 한 4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한 30, 지금 현재 주가가 35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한 배예요? 한 배가 아니에요? 한 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배가 아니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0.5는 0.75고 0.75는 한 배로 간다. 그럼 지금 방향 자체가 한 배로 가고 있어요. 이미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실게요. 과거에 100만 원까지 갔어요. 100만 원까지 갔습니다. 100만 원까지 갔는데 이만큼이 지금 상방이 어때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결국에 이겁니다. 주가가 여기 이 20만 원이 0.5배고요. 30만 원이 0.75배고 40만 원이 한 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밀었죠. 밀었는데 30만 원에서 다시 반등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애프터마켓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0.5가 1이 됐는데 1이 다시 0.75로 민다고. 지금 이렇게 민 겁니다. 밀고 다시 40만 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저점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점이 점점 PBR을 점점 밀었다가 한 배로 복귀했다가 다시 0.75로 밀고 다시 1로 가고 1 돌파하면 1.25로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잡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40만 원 뚫어내겠죠, 그죠? 뚫어내면서 제가 봤을 때는 50만 원까지 가야 이게 고점도 점점 올라가고, 그죠? 저점도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 저는 예상됩니다. 그래서 5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LG화학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 그래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다 볼 거긴 하지만 그냥 짧게 BPS로만 좀 볼게요. 자, BPS랑 PBR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종목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방이 열려 있고 저평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BPS 이 본질 가치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그리고 0.66배입니다. 한 배가 안 되죠. 그러면 한 배 가려고 하겠죠, 그죠? 한 배 가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차트로 한번 적용을 시켰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3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올라갔었어요. 32만 2천 원까지 갔었는데 이만큼이 지금 상방이 열려 있잖아요. 2023년도 이후로 밀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15만 원이 결국에 한 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7만 5천 원이 0.5배고 11만 2,500원이 0.75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14만 원 부근에 지금 저항대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가 7만 5천 원에서 14만 원 갔다가 다시 저점 올려주면서 여기 쌍바닥 다지고 저점 올려주면서 다시 이 11만 2,500원을 뚫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15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이제 성장 모멘텀을 나중에 이제 붙게 된다면은 이 종목 자체는 정말로 한 2배, 2배니까 한 30만 원까지도 진짜 직전 고점까지도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SK 이노베이션 꼽아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SMR 관련해서도 성장성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말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장 안에서 어떻게 전략을 챙겨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소외되는 섹터들 미리 담아보는 전략 한번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이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꼭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전화번호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뉴스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 고지를 넘어서자 외신들이 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 노력이 이번 성과를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면서 이번 랠리는 한국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수출 주도 시장에서 글로벌 AI 붐의 핵심 수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조처가 5,000피 달성에 힘이 됐다고 평가했고 미국계 자산운용사에서도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고 있다며 현재 주가 상승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에 유입되는 뉴스 흐름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지난 2021년 호황 때와 비교하면 가라앉아 있으며 이들이 지금도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 차익 실현 압박에 따라 판도가 급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봇 산업 확대로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삼성 SDI를 포함한 2차 전지 업종 전반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LS증권은 최근 로봇 산업 확대로 인한 2차 전지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2차 전지주의 투심이 집중됐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삼성 SDI가 지난해 2월 현대차, 기아 로보틱스랩과 로봇 전용 배터리 공급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점이 재부각됐다며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로봇 사업 확대 기대감이 관련 협력사인 삼성 SDI로 확산됐고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저가 매수 심리도 유입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독일 정부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우리 돈 약 5조 2천억 원 규모의 EV 구매 보조금을 복원하는 등 글로벌 시장의 정책 환경이 개선 조짐을 보이는 점도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삼성 SDI는 19%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6% 가까이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APR이 자사 뷰티 기기의 견조한 판매를 입증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APR은 오늘 자사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AGR이 글로벌 누적 판매량 6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 500만 대를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에 100만 대 이상을 추가로 판매했습니다. APR에 따르면 메디큐브 AGR의 누적 판매량 가운데 해외 비중이 6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고 기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의 선전 외에도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등 신규 지역으로도 진출 범위를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도 APR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APR은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 내재화 경쟁력을 갖췄고 여기에 외부 채널 공략 등 유연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에 글로벌 뷰티테크 선도 기업의 입지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APR의 주가는 11.5% 상승한 28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펄어비스가 신작 붉은 사막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의 출시 버전이 담긴 마스터 패키지를 제작하는 골든 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고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3월 20일 게임을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PC와 콘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출시되고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 스팀과 맥, 에픽 게임즈 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붉은 사막은 지스타를 비롯해 다수의 글로벌 주요 게임쇼에 참가해 게이머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기대감을 높여갔는데 이번 출시 일정 공개로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기간 내에 정상적인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공개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펄어비스의 주가는 6% 가까이 오른 42,95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면은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2%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8%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2.5%가량 조정 나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5.8%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대 약세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 1.6%대 하락세 확인됩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2차 전지 강했던 만큼 7%, 11% 급등세를 현재 구간에도 이어가고 있고요. ABL바이오는 1.2%대 강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2%가량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정필승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 통해서 시장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비법 강의 오늘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도 섹터 내에서 발생된 기준봉에 집중을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한농화성,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뭐 어제는 뭐 로보로보, 오늘도 로보로보가 움직였죠. 왜 그런 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그 주도 섹터 내에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봉에서 2차 전지는 월요일에 그게 발생을 했고 정확하게 이틀 조정받고 오늘 바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기준봉이라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준봉이라 하면요 돈을 쓴 겁니다. 그럼 회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쓰는데 우리도 회수를 해야죠, 그죠? 쓰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기준봉이라는 건 딱 점 찍어 놓고 조금만 기다려 올려줄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면밀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금 매매법과 0.25 법칙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말씀드리면서 이 0.25 법칙은요 결국에 목표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섞어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현대차, 뭐 한전 기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좀 다릅니다. 왜 발생했냐면 그러한 우리 대형주들, 대장주들은요. 이게 기준봉 발생할 때 뭐냐면 신고가를 뚫어 올릴 때 기준봉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만큼 돈을 쏟아내야 신고가를 뚫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준봉이라 하면 결국에는 거래 대금도 터진 거고 거래량도 터진 거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전일 대비해서 8에서 14.99다. 제가 밴드에 저 그렇게 한 거 다 올려드립니다. 저는 제가 수익 보고 한 거 다 올려요. 어떻게 했는지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 1번
2번 중심가, 3번 저가 거기서 또 자른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계속 보면. 근데 결국에는 아시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했을 때 저 밖에서 그러니까 강의를 했을 때 그때도 많은 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똑같이 지금 매매해서 다들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 강세 기준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과열 기준봉이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잖아요. 30% 이상 올라간 거는 바로 따라 붙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5% 그 미만으로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래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30%니까 바로 30% 올라가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아닙니다. 30%에서 30% 바로바로 올라가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눌러주면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눌러주는 거예요. 한번 쉬었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 위험에서 안 걸리거든요. 바로바로 올라가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러줘야 된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15, 그래서 1번, 2번, 3번 30% 가더라도 무조건 15% 미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중심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0.25 법칙이에요. 이건 뭘 기준이에요? PBR 기준이란 말이에요. PBR. 뭐 어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PBR이랑 BPS 보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왜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0.25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0.5란 말이죠. 이 사이에 또 있어요. 뭐 0.375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0.75란 말이에요. 이 사이에 또 뭐가 있겠어요? 0.625가 있어요. 625. 자, 그다음에 이건 뭐가? 이거 한 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회복하고 이 사이에 또 얼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 목표가를 설정하기 위해서예요. 목표가를 설정.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거기까지 갈지. 그런데 회복인 시킨단 말이에요. 결국에. 아까 보셨잖아요. 40만 원 갔다가 다시 0.75로 밉니다. 다시 반등 줘요. 그러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한다라는 거.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목표가 정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우진엔텍 12월 6일에 저희 M밴드 공부방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얼마나 이렇게 정성 들여서 올려놨습니까? 막 차트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막 재무제표 해가지고 막 올려놓고 그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엄청나게 거의 리포트 수준으로 작성을 해서 저는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진엔텍을 올렸는데 이거는 아무도 그때 우진엔텍 쳐다도 안 볼 때예요. 원전 쳐다도 안 볼 때라고요.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앵커님께서. 저는 소외주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인기 있는 거는 안 합니다. 조금 눌러주고 관심 없을 때 우리가 더 매집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바로 세력들이 매집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진엔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2,000원부터 19,83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19,800원에서 무조건 손절하세요라고 말씀드렸고 1차, 2차에서 3만 원까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왜? 원전이 갑자기 주도주로 다시 돌아오니까 간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안 갔던 종목이 간단 말이에요. 갔던 종목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 갔던 종목이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진엔텍 또 밀었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반등 줄 겁니다. 자, 보세요. 목표가 3만 원에 해가지고 달성을 했어요. 36.36%입니다. 정확하게 여기가 매수 구간이에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매수, 여기가 매수 구간, 여기서 갔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서 됐고요. 자, 그다음에 덕산하이메탈 그렇습니다. 12월 9일 공약주 이거 누가 말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저 다 뒤져보거든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덕산하이메탈. 이데일리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만 말했어요. 덕산하이메탈. 이게 수익 챙겼단 말이에요. 오늘 또 올라갔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0.25, 0.5, 0.75 그렇게 목표가 잡아간다고요.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여기 있죠?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그 위에는 저는 제 거 아니에요. 전 딱 여기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7만 원. 7,000원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21.74% 매수가 5,750원. 여러분 왜 5,750원인 줄 아세요?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봉이 연속적으로 2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일봉으로 봅니다. 즉 여기에 이 고가와 여기에 저가 나누기 일어나면요.
5,750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5,750원 밑으로 사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논리적이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그냥 막 사라가 아니고. 보세요. 여기에서 지지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날 말씀드렸다고요. 이날. 지지받죠. 5,750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력이 만들었던 평단가 밑으로는 안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방을 열어놓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심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갔잖아요. 끝. 그다음 자 화천기공이에요. 화천기공. 이것도 누가 얘기했어?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장단법 중심을 잘 봐라. 화천기공 이래가지고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갈 거라고. 42,200원까지 갈 거라고. 자 보세요. 갔잖아요. 그죠? 왜? 이것도 중심이잖아요. 제가 중심가 35,620원에 매수 계속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기간이거든요. 이게 기간이고 이게 이제 수익률인데 결국에 기간이 길어지면 X축이 길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많은 물량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만큼 수익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로 올라갔을 때의 내 손익금과 이만큼 물량을 모았을 때 내 손익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익금 자체가. 그러니까 길어져. 왜 이렇게 안 가가 아니라 아싸 땡큐. 나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매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세력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데나 그냥 나 갔죠.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죠. 수익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날 말씀드리고 이렇게 매집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매집했고 이때 매집했고 이렇게 매집해서 결국에 이렇게 42,200원 찍고요.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저는 수익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번 게 중요해요. 저는 수익률 예를 들어서 10,000원 해가지고 30% 간 거랑 1,000만 원에서 30% 간 거랑 같아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번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거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대우건설에 대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그냥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본질 가치가. 그러면 우리가 PBR로 봤을 때 0.5배가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 나는 5,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했어요. 왜? 원전이잖아요, 원전. 여기에서 갑자기 기준분 발생하고 뚫어 올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원전에서 건설 쪽에서는 보통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대장주잖아요, 그죠? 현대건설이 대장주. 그 바로 밑에가 대우건설인데 이게 이제 기준분 발생하면서 생겼단 말이에요. 하루 조정 줬는데 정확하게 이 뭡니까 15금 매매법으로 해서 15% 밑으로 몰렸어요. 이때 2번 샀단 말이에요. 다음 날에 또 밀어서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목표가 PBR로 봤을 때 0.5배까지 간다. 0.375가 0.5배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같잖아요. 목표가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목표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더 궁금하시면 내일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시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공략 종목. 오늘의 공략 종목은요. 바로 K엔솔입니다. 액침 냉각이에요. 지금 액침 냉각 쉬고 있어요. 그죠?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고요. 자, 상승 모멘텀 한번 보겠습니다. 액침 냉각 실질 수주 구간 진입했다. 성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1위 액침 냉각 기업인 서브머의 국내 유일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 글로벌 표준 기술을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K엔솔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사 이래 지금 최대 실적을 이제 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5년 결산 추정 매출액이 5,800억에서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정도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클린룸이라든지 SK온, LG엔솔, 북미배터리 공장 드라이룸 수주 매출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AI 열관리 섹터 내 가장 저평가된 주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AI 이 3대 성장 산업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K엔솔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만 보면 돼요. 앞에 거는 너무 많으니까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매출액이 오를 것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 부채 비율이 122%입니다. 굉장히 건전합니다. 안정적이고요. 유보율이 무려 2,700%입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죠? 그런데 원래 이 본질 가치가 14,000원이란 말이에요. 14,000원.
14,000원. 그런데 현재 PBR이 0.8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평가예요? 고평가예요? 이게 저평가죠, 그죠? 이게 싼 거예요. 자, 그래서 봤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자, 주봉에서 이렇게 시세 분출을 하고 나서 이렇게 쭉 빠지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4,000이 한 배란 말이에요. 14,000원 한 배. 여기 1,500원이 0.75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렇게 지지받고 지금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만큼의 상방이 열려 있고 여기가 굉장한 어떤 저항대이기 때문에 1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일봉상인데 주가가 쭉 빠졌다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은 이 11,000원 위로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12,300원 이 중심가의 위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의 상방이 열려 있다. 그래서 16,0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12,300원 이하고요. 목표가는 1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히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밴드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했던 거에 대한 것도 올리고요, 자료를. 그다음에 뭐 리포트도 제가 작성해서 올리고 뉴스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시면은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M밴드에 들어오셔서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제가 나오는 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오늘같이 이런 애프터마켓 강의 전부 다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논리적으로 돼야 돼요. 주식은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뭡니까 막 심리로 이루어지는데 논리적이지 않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 좀 잘 파악하시고요. 밴드에 들어오셔도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땡땡땡땡. 자, 상승 모멘텀. HBM 및 첨단 패키징 확대 수혜, 그래서 CMP 중요성 증대다. 그래서 삼성 및 SK 하이닉스 설비 투자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 그다음에 2026년 실적 성장 전망 및 반도체 투자가 재개가 된다. 고객사가 어디예요? 그렇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요 고객사의 설비 투자 재개와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2에서 30% 이상 증가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액은 외형이에요. 매출액은 외형이에요. 영업이익이 실력인 거예요. 영업이익. 근데 영업이익이 20-30% 늘어난다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최근 한 달 사이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두세 번 빼고 전부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왜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 성장 확실한 신호. 그게 이제 수주 공시 및 섹터 모멘텀입니다. 1월 7일에 이미 수주 공시를 한번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부분도 있고 해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를 한번 볼게요. 자, 재무 올해 예측치예요. 예측치인데 자, 매출액이 한 3,8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53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5년도니까 올해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 30% 이상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요.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5,000%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현금이 좋은 거죠. 그다음에 뭡니까? BPS가 26,000원, 25,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PBR이 한 1.4배 정도 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 붙고 이러면 한 2에서 2.5배, 3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가 과연 고점이냐 아니냐. 고점이냐 아니냐는 차트 놓고 고점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이 주가가 현재 몇 배 거래가 되고 있느냐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트로 가져왔어요. 매물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자, 매물대 이 월봉입니다. 매물대 차트는 월봉으로 봐야 돼요. 쫙 펼쳐서 전부. 자, 그래서 뭡니까? 이 노란색 매물대를 가장 강력하게 많이 쌓여있던 이 매물대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저점이 점점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여기에 저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매수가 38,500원 이하고요. 목표가 1차 5만 원, 그리고 2차 6만 원, 손절가 3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필승 파트너님의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는 섹터, 종목들 미리 좀 포착을 해서 매집하는 전략들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이에 따라서 공략주와 히든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공략주는 KN솔로 짚어주셨고요. 히든주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4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